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 이어서 아카데미 영화제 석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우리 지역 영상산업의 현 주소와 꽃피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야말로 쾌거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의 분야를 석권하면서 한국 영화 역사상 100년의 역사상 가장 드높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네 분의 전문가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영상위원회 정병각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시 문화콘텐츠과의 한종탁 과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국문학과의 윤석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화력대전의 오김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asite.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가 내 대신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Parasite. 예, 장내에 울려 퍼진 저 우렁찬 함성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봉잡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 감독, 또 편집, 국제 외국어 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그동안 칸느 영화제라든가 세계 4대 영화제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영화들이 각 부문에 수상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은 처음이라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아주 기쁘게 소식 접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게 상당히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봉준호 감독이 이룬 이 쾌거가 사실 너무나 엄청나서 칸느 영화제에 작품상 받은 것만 해도 황금 종려상 받은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예. 아카데미상까지 그것도 작품상 뭐 4개 분야를 다 석권했거든요. 이거는 뭐 그 세계 영화사에도 거의 유례가 없고 예. 2번째라고 그래요. 56년, 7년도에 한 번 있었던 사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아시아인으로서는 뭐 최초고요. 이런 걸 보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전에 부문적으로 배우상들,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그다음에 감독상, 그리고 좀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지만 다른 부분의 상들, 작품상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나마로 일일이 내놓으라 하는 데에서 2개 상을 받은 거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서 그동안에 축적된 성과가 드디어 알려지고 이제 더욱더 나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꽃을 피웠다. 예, 이렇게 예. 저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개인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국 영화의 그동안의 100년 역사의 이 자양분이 일거에 이렇게 꽃을 피운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우리 대한민국 영화의 경쟁력도 이번에 확실히 세계 만방에 드높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석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당연히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겠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봉준호 감독의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관점,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봉 감독님의 그 데뷔작이라고 하는 플란다스에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실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지하 공간이라는 것도 플란다스에게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꿋꿋하게
그러니까 그 플란다스의 개가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 대참패를 했던 거에 비한다 그러면은 그걸 밑거름 삼아서 기생충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봉 감독님이 수상 소감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을 언급을 하면서 예.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것들, 개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묘한 어떤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 같이 묶이고 섞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술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봉 감독님이 제대로 보여줬던 것들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대로 이제 101년에 접어드는 한국 역사의 어떤 그런 흐름,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산업으로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그 기업 측의 지원 같은 것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영상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오김식 대표님 관련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이번 수상 소감 어떠십니까? 그 송강호 선배님의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예. 우리가 영화를 잘못 만들지는 않았구나.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려고 했던 이 영화 산업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야기가 세계 시장에 통하는가 어떻는가에 대한 항상 궁금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이 산업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 이외에 이 한국 영화 영상 산업에 계신 분들의 자긍심, 예. 자신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개성과 또 개인의 역량과 대한민국 영화의 이 자양분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에서도 지역 영상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오스카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것은 좀 주눅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준호 감독의 쾌거를 바탕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영화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심어주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관련 산업적 기반이 굉장히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매년 40여 편 이상 제작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대전에서 제작된 영화가 또 다른 오스카상을 수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지역 여론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과장님이 더 애써주시고요. 자, 기생충 이전에도 우리 영화들이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각 부문에 수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101년 만에 최고의 꽃을 피웠고요. 우리나라의 영상 산업도 그동안 어떤 성장을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상 산업 어떤 상황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윤 교수님? 저는 지금 이게 봉준호 감독이 이룬 쾌거라고 하는 것이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것은 분명한 건데 이것이 산업으로까지 확장이 돼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단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 산업이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문화 산업이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화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미시적으로 산업적인 성과만 막 집착을 하다 보니 이 문화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영상 산업이라고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산업적 기반을 갖춘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업적 측면은 걸음마 단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문화 정책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터전을 다지기 시작한 한국 영화 산업, 더 나아가서 영상 산업, 더 폭넓게 봤을 때 문화 산업이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봉준호 감독님의 이번 쾌거는 분명히 그것을 앞당기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문화 산업이라고 했을 때 문화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도 있어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잘 가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님. 예. 영상 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그다음에 그 시기의 정책 방향 이거에 굉장히 연관되어서 영상 산업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산업은 이제 많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적게 만들어질 때도 있으니까 그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가 해외로 나가느냐 국내 내수 시장으로 한정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질적인 상황들은 이제는 이제 영상 산업의 종사자분들도 표준 근로 계약을 다 지키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아직 조금은 남아 있지만 거기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예산 영화 쪽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이 영화를 하면서도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구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백범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꿈이 한층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상 산업, 우리 지역 발전과도 연관이 돼야 될 텐데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또 전술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를 많이 다녔었고요. 상당수는 부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만 대전, 군산, 81년도 그 당시 부산의 모습과 좀 비슷했던 곳을 찾아서 그 촬영을 깼죠. 제시가 영어 쪽가 되잖아. Are you reporter? 예, 반가운 스튜디오 장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대전 MBC에서 촬영한 정직한 후보는 꼭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로케이션을 유치한다든가 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지역들이 이렇게 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이유,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과장님. 영상산업은 문화산업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요. 90년대 초반까지 이름 없던 시골역이었던 정동진역이 90년대에 방송됐던 모래시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요.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세계인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그 가능성이 영상산업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각 지방 정부들이 영상산업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병각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앞서 말한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자체 지역민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 영상 전문 대학도 있고요. 과 배출도 하고 있고 예. 대학에 소재. 근데 그분들이 제작할 수 있는 창작 그 역량
창작 지원제도 이런 거 사실 필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콘진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체계가 있지만은 그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전국적으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니어분들의 영화 만들기, 영화 보기에서부터 만들기로 영상 그 미디어 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게 이제 영화 전문가들만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영상이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예.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극장도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들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심이 영상위원회, 그다음에 영상 정책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지역 영상위원회들이 할 일이 좀 많아지고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영화제로도 익숙한 부천 또 전주, 부산 영화제가 잘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제 영상 산업도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많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었는데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산업적 기반으로 보면 어떤 정도의 여건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 짚어주시겠습니까? 영상 산업도 전체 컨텐츠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 국내 컨텐츠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라는 것입니다. 전체 관련 기업체 수로는 60%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예. 매출액 기준으로는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영상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종사자 기준으로 할 때 대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포지션 한 1 내지 2% 정도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영상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문체부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전체 1,409개 중에 대전시는 11개, 한 1%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국내 총 5조 5천억 원 중에 한 1,000억 원 정도, 한 2% 수준입니다. 예. 종사자 수는 2만 9천여 명 중에 한 600여 명, 2% 수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대전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딱 들어도 18개 뭐 광역단체로 했을 때 100%로 놓고 보자면 한 4, 5% 정도는 돼야지 조금 골고루라는 느낌이 싹 드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통계는 그렇지만은 영상, 그러니까 영화를 포함한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은 상당히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수중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라든지 뭐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부수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법원이나 뭐 경찰서나 병원이나 예. 이런 것들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바로 대전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대전 지역의 산업적인 그런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 또 혹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어떤 영상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걸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부천이나 혹은 전주나 혹은 심지어 뭐 광주 쪽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요. 이런 각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산업, 그러니까 부산을 영화 도시로 만든 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한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예. 근데 대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타깝게도 영화 혹은 영상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영상 산업의 인프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 대표님이 대전에서 영상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대전의 영상 산업 기반이라든가 또 어떤 매력이 장점이 있을까요? 20년 정도 동안 영화 쪽에 종사를 했는데요.
종사를 하면서 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의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극장에 상영하는 필름을 디지털로 바꾼 일을 했고 촬영된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그 다음 공정이 디지털로 가는 공정을 했고 고전 영화 디지털 복원을 처음 했었고 그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특수 영상과 관계된 부분들인데 예. 그 부분들이 영화 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려면 IT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를 대전에 설립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건 아예 내려가서 대전 기반으로 두고 교수님도 많이 뵙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런 이유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력대전 할 때 그 화자가 영화 할 때 그 화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림화 힘력 큰데 전쟁전이라고 해서 영상 강자들의 전쟁이란 뜻을 그럼 근데 또 대전이 들어가 있어서 대전은 굉장히 중의법을 쓰셨군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대전에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IT 장비 외에 하드웨어의 대규모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장비들은 물리적으로 이동 방법이 이 도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지역적으로 편리한 중앙 지역으로 잡다 보니 대전 지역이 가장 유리했죠. 그러시군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가운데는 봉준호 감독을 제일 닮으셨다. 영화인들 하시다 보면 굉장히 칭찬입니다, 대표님. 대전이 보니까 영상 특수 효과 타운도 있고 스튜디오 큐브도 있고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세트까지 보유한 인프라가 훌륭한 곳으로 보입니다. 한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국내 최대 실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작되고 있는 영화 드라마 제작 단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제작 단가가 한 45억 원 내외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2018년부터 평균 제작 단가가 60억으로 올라갔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CJ E&M에서는 평균 70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스카 쾌거를 이뤄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역시 총 제작비가 120억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에 요구하는 어떤 영상의 품질도 굉장히 요구 기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걸 맞춰줄 수 있는 곳은 실내 스튜디오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1,50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는 대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곳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신속하고 그다음에 기술력 높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대전이 가진 큰 강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부서로서 문화 콘텐츠 과가 있는데 예. 그 이웃 충남과 세종시에도 이런 관련 과가 있는지요? 관련 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튜디오 큐브가 보니까 중앙부처 산하기관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 조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고는 있는데 예측을 하였을까? 아까 이제 많은 이 세 분의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듯이 그 세트장이 있는 곳을 홍보가 되어서 찾았던 게 아니라 예. 제작하시는 분들이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 찾아왔던 분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 이제 문화 콘텐츠 생산 사업은 관광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되는 밀접한 관계는 아직까지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더 활발하게 아무래도 역동적으로 해야 될 하나는 정부기관의 관리이고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연계가 된 거는 또 대전시의 부분들이 그 부산이나 이런 곳들도 결국 이제 관광 사업, 숙박업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제의 손님들을 받을 수 있었고 예. 그 영화제의 손님들을 받다 보니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예. 스튜디오 큐브 관계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실 텐데 효과가 있었지만 더욱더 활짝 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진흥위원회 또 콘텐츠진흥원이라고 국가적으로도 영화 산업, 영상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산업의 그 발전에 비추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새로운 해에는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연초에. 예. 근데 이제 독립예술영화 지원 그 액수도 작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독립예술 지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초 분야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이렇게 보면 봉준호 감독도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교나 대학 졸업 후에 조그만 동아리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단편 영화 만들고 그러다 아카데미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다 공부 과정이죠. 예. 그러다 충무로 이제 상업영화관에 들어가서 상업영화 제작하고 그것도 국내 영화 아까 흥행이도 참패했다고 그러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 그러다 점점 세계에 이제 나가는 것처럼 지금 막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영화인들을 위한 그 제작 지원 제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옥 대표님 좀 말씀드려서 좀 더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자체 내에서 이런 스튜디오나 시설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환경 자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 시골, 산골, 뭐 도시 이런 거에 이제 실내 스튜디오는 그 만들어 놓고 지을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영화 공장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실내 스튜디오의 관할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외에 활용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지금 아까 한 과장님 예. 저 대전시에 서던 것처럼 이런 두 개가 이제 유기적인 결합이 되기를 바라고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자체 경계를 떠나면 협력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활발하게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예. 뭐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전, 충남 지역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아까도 말씀드렸지 영상 산업은 특성상 85% 거의가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고 배우, 뭐 방송국, 뉴스 방송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표준계약서, 근로시간 52시간 뭐 이런 거 지키다 보면 그 노동시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동시간 줄이는 거. 그러면 KTX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과의 교통거리가 굉장히 단축되면서 충청남도, 대전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아주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도 부산까지도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산업의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작품성도 인정받고 북미 시장에 다시 그 관객들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역주행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미국 관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 영상 산업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과장님께 그동안 어떤 영상 관련 지원 사업을 해왔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대전시에서는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영상산업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된 기반 구축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대전 영상 특수효과 타운을 개관한 데 이어 시티센터, 액션 영상센터, 그것도 2017년에는 국내 최대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큐브를 개관했고 이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여기에서 7번 방의 비밀, 변호인 관련 그리고 또 최근에는 82년생 김지영, 지금 요즘 상영되고 있는 정직한 후보 등 상당히 히트작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도 작년에 아스달 연대기가 여기 이곳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예. 이런 관련 하드웨어 구축 외에 시민들에게 대전이 영화 영상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이 제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곳에서 영화 드라마를 촬영하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관련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 사업도 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또한 문화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독립영화 어떤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서대전역 인근 부분에 저희 독립영화관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도 대전에서 제작한 영화 관련된 기술 R&D 사업 성과물이 실제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집이 홍수가 났을 때 저희 수중 카메라가 거의 그쪽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리모트 컨트롤로 제작할 수 있는 수중 카메라는 대전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것도 영화관에 갔을 때 3면에서 나오는 스크린 X 역시 대전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상용화돼서 시장에 성공한 그런 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정 위원장님은 우리 충남까지 포함해서 이 그동안의 성과 내지는 지원 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충남도 차원에서는 영상위원회가 세워진 게 2015년입니다. 예.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한 지금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영화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안면도라든가 뭐 이런 데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이고 그래서 자주 찾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다는 건 국가적으로 낭비고요. 뭐 특성에 맞게 좀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전이면 대전의 시설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스튜디오라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은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예. 얘기한 대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배우가 와서 길거리나 뭐 도시를 찍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찍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세트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충남은 그 창작 제작 지원 사업을 2020년도에. 그래서 봉준호를 꿈꾸는 많은 영화 학도나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예. 네.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보니까 기생충 제작자이신데 곽신혜 위원님 예. 이분도 충남영상위원 예, 위원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아유 다시 감축드립니다. 예, 아주 영광입니다. 자랑할 만한. 예, 영광입니다. 그 충남영상위원회가 보유한 위원이 깐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타고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을 제작한 바른손 영화사의 대표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에. 그래야죠. 보니까 뭐 가깝기로야 KTX 타면 1시간 안쪽이니까요. 예, 저희 예. 충남, 대전, 세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영상 산업의 비전을 한번 짚어볼 텐데 아까 기생충이 120억 들었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억, 뭐 나중에까지 가면 수조 원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할리우드 큰 영화에 그 스타의 출연료만 2천억짜리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예산 규모에 맞는 지금 대전 충남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방금 우리 정병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지방 정부들이 똑같은 방향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 대전시는 민선 7기 이후 영상 산업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의지를 담아가지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대 실내 스튜디오 큐브와 저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 과학도시로서의 강점인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융복합해서 특수영상 제작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또한 필요한 기기나 기술은 연구 개발 또한 사업화까지 진행을 시키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력들도 기업 육성해보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대상 사업에 지난 연말에
저희 시장님이야 지역 많은 정치인들 또 시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예. 지난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꼭 통과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과학도시죠. 대전하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귀에 익숙하시고 중요한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또 카이스트라는 이런 브레인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아까 기생충에 들어간 R&D 그 기술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반을 조성했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이미 중요해진 지가 꽤 오래돼서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서 아주 알맞게 잘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수영상 분야 또 IT 강국 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살려가면 좋을지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려오신 김에 대선. 예. 저는 아까 계속 똑같은 연계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컨텐츠 아까 산업, 영상 산업하고 연계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의 성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외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밌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드라마예요. 장르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잘 만드는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아시아권의 뭐 대장금이나 한류 드라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바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콘텐츠여야 되느냐가 해외 OTT 이 플랫폼 대규모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OTT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오브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그 IT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이 영상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기업들이 웨이브나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또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이런 이 글로벌 콘텐츠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이제 해외에 19개국의 나라로 번역이 돼서 동시에 2주 내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이 글로벌 콘텐츠의 어떤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통하느냐, 한국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거는 판타지 SF 쪽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시면 예. 판타지 SF 쪽은 대부분 대규모 특수 촬영이 필요한 겁니다. 특수 촬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규모 큰 세트장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촬영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이 글로벌 플랫폼이 투자한 회사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스토리도 중요하고 네,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줄 테크놀로지도 역시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대전이 그런 강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수 촬영 장비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일부가. 그게 이제 대덕의 연구단지나 대덕밸리의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이제 세트장과 그다음에 영상 산업 도시로서의 이 페스티벌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영상 산업의 실리콘밸리 같은 예, 예.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시장 조사가 2, 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어서 대전에서 좀 기반이 되어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서 이걸 잘 만들면 대덕에 있는 연구 기술들도 지금 그 수중 테크노크레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쾌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의 성과처럼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옥 대표님이 현장의 말씀, 좋은 의견도 계속해서 주시고요. 대전이 영상 산업의 실리콘밸리처럼 네. 발전하길 바란다. 잠깐 제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특수영상의 가장 세계적인 대가는
뉴질랜드에는 피터 잭슨 감독이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감독입니다. 예. 피터 잭슨 감독은 뉴질랜드의 웨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웨타 디지털이라는 특수영상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머리 두뇌 기능을 같이 붙여두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런던 파이누드 스튜디오 역시 여기 이곳에서 제작되는 007 시리즈라든지 관련 대작들에 들어가는 특수영상을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관련된 R&D 기능이 바로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대전시의 실내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큐브가 가지고 있는 7곳을 포함해서 전체 11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손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발 역할 외에 바로 인근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 기술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머리 기능을 하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한번 조성을 해서 산업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아까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뭘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스토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상상력의 문제인 거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 수상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준 커피숍 주인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글에서부터 이야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테크놀로지들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옥 대표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주셨던 것이 대전이 가지고 있는 혹은 대전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과학도시라고 하는 것과 아주 굉장히 풍부한 문화 자원들이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 SF 영역들이거든요. 판타지 장르는 이미 유행이 지나갔다라고 할 만큼 거의 드라마에서는 폭발을 했었는데. 여전히 가지 못한 길이 SF인 거고 이거는 결국 과학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기술은 이미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적 상상력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이 우주적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허망한 것이 될 수 있고 대전 충남 특히 대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의 영상 산업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거를 이용하는 인력들이 외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전에서 나와서 그것이 한국으로 확산이 되고 다시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결국은 책, 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기반 시설 못지않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매사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시시각각 출연한 패널들께 늘 말씀드려요. 의견도 제시해 주신 김에 더 애써달라고 우리 저 네 분께도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생력 있는 제작사나 기획사들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할 필요도 있고요. 또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 또 1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이런 지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뭐 아까 그 말씀했다시피 우리 교수님도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원소스 멀티 위즈거든요. 뭐 하나 하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미디어나 장르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이 완전히 목도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를 그런 점에서 그 기초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특히 뭐 동영상 뭐 이게 영상물이라고 하면 영화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이제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수익물이나 뭐 수익면에서나 대중성에서나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예능물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자꾸 확산되거든요. 어떤 형태의 또 장르 혼합들이 나올지 몰라서 이런 것들은 또 미래에 또 아주 각광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창의력 있는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지원하는 건 비교적 규모가 적거든요. 이런 건 이제 세심한 배려고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자체에서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나 미디어 시대에 오면 거대한 플랫폼은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플랫폼에 실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도 물론 뭐 100억, 1000억 장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나 영상물이 제작되지만 아주 작은 규모도 또 많이 제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좀 그런 데에 일단은 좀 아까 클러스터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꿈꾸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은 상당히 좀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또 예. 첨단 기술을 결합한 쪽도 잘 가야 아, 되고요. 예, 예. 하지만 우리가 원앙술이나 니마 그강을 예. 건너지마 같은 아주 저예산이지만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그런 성공한 영화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예.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산업적인 성과가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영화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렇군요. 예. 투자하면 상당히 이제 실패율 확률이 좀 더 지켜보는 많죠.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지원과 투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잘 해서 효과나 홍보가 잘 된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으면 우리 과장님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저는 예. 82년생 김지영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저거 대전에서 촬영한 거야.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맞네. 네, 몇 년 전에 닥터 이방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논문 작업하느라고 다시 이제 보기를 하는데 대전의 월평동 이정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랬나? 뒤늦게 알기도 했습니다. 반갑죠. 우리. 네.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대전 워낙 많으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영화도 많이 촬영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논산에 그 미스터 선샤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로케이션 이제 야외 세트장이나 워낙에 그 독특하게 깊은 인상을 심어져 가지고 관람객들이 막 찾아온다고 그래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한 60만 명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게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게 좀 확산이 되죠. 그럼요. 뭐 스튜디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음식도 그럼요. 아니면 관광 코스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확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영상 관광의 아주 성공 사례죠. 이게. 예.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두 가지 말씀하세요. 저 엄청 많으시네. 저희 지역에서 저희 관련된 영화 드라마를 촬영하는 경우에 저희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굉장히 전국 지방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 관련 영화 드라마에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2년생 김지영, 또한 정직한 후보, 아스달연대기, 또한 제8일의 밤 이런 영화 드라마에 지원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작년에 약 4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실제 살펴보니 이렇게 지원해준 돈들은 여기에 와서 영화 드라마를 찍으면서 소비하는 그런 비용이 그대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기속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숙박비, 식대비, 관련 물품 구매비 등의 그대로 소비가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약 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었고 예. 또한 276명의 관련된 고용 창출이 있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방송이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풍자도 하고 그래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선거에 또 봉준호 감독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팔거리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네. 참 이론은 확립이 됐는데 실제 문화행정에서는 적용이 어렵나 봅니다. 뭔가 간섭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97년 말 98년도 출범했었던 그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당시에 나왔던 그 원론이었었죠. 예. 예, 그때도 굉장히 한 부흥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너무 문화 예술을 포함한 이것이 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확장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두면은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도 간섭만 안 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예. 그러면은 자생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DN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꽃피운 대한민국 영상산업 더 잘 육성시킬 수 있을지 인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물적 지원도 필요하고 각자 업체 대표님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정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옥 대표님. 예. 저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조언을 드리는 거에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해외에서 통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교수님이 이제 글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산업적의 핵심은 지금은 그 제작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앞 단계가 훨씬 더 정밀하게 가야 되고 봉준호 감독님의 스토리보드는 자체가 웹툰이 정도로 정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의 기반이 그래서 웹툰이나 이런 그림으로 한번 가서 드라마나 영화로 간 이 단계가 대규모 투자에서도 항상 거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1인 창작이나 독립영화 제작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각 지자체 쪽에서 컨텐츠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1인 미디어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좀 개발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다시 생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탁드리는 부분들로 매짐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나온 적도 있는데 대전이 지금 관광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 결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시민들이 영상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시다. 방금 우리 윤석진 교수님이나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독립영화 지원이라든지 웹툰,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특수영상 클러스터에 대해 이 필요성, 그것도 이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담론을 계속해서 형성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이 대전이라 각별한 관심과 또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 총평해 주시죠. 봉준호 감독 계기로 이렇게 이제 지자체의 영상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뜻깊은 일이라고 보고요. 항상 영화제 같은 건 화려하게 각광을 받으니까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 영상 산업 발전이라는 거는 미약한 기반 위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로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저도 이제 위원회로서도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제 응원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재원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요구도 해야 되고요. 그럼 그 요구를 찾아서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펼칠 거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가 되는 창작 역량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창작 영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들 이런 것들 꾸준히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또 이제 세계적인 인재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텃밭 역할을 각 지자체들이 하고 또 만드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권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기반, 이렇게 지역 생활의 완결성, 자족성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윤 교수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모든 이야기 영상의 시작은 스토리일 겁니다.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 영상 산업에 아직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SF 장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과학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학적 상상력. 과거에는 예술이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에 견인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과학 기술 자체가 오히려 예술적 상상력을 끌어내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백제 문화권은 백제의 과학기술은 사실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무궁무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한참 전에 서동로라는 드라마에서 일부 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백제 문화권의 과학 기술과 지금 최첨단의 우주적 상상력을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개발된 것들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04년 5년 이 무렵이었는데 MBC에서 5분짜리 그 드라마를 한 게 있었거든요. 한뼘 드라마라는 드라마였는데 이거를 5분짜리를 월화수목해서 4회로 하면 20분으로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것들인데 사실 플랫폼의 문제 아까 OTT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지역 거점의 방송국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면은 그것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계속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특수 영상, 특수 촬영, 특수 효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대전에서 대전 비주얼 아트 테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배우들 중심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대전 비주얼 아트 테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 스태프들을 위한 그런 행사들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사들이 결국 이런 지역의 영상 산업과 결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이신데 본론처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인터스텔라나 미션 같은 거 마션을 볼 때 참 우리나라도 저런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곧 실현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특히 봉준호 감독님의 풍모를 저희 스튜디오에 안겨주신 옥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적인 것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 또 우리 지역을 꿈꿔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